안녕하세요. 바르다 개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다 개선생의 이정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예방접종으로 언제 무엇을 맞는지, 왜 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원인체들을 약화시키거나 죽게 만든 뒤 체내에 다시 주사함으로써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내에 들어온 병원체들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채 많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서 체내에서는 기력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추후에 실제로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큰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위기 없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보통 맞는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강아지의 경우에는 생후 6주령부터, 고양이의 경우에는 8주령부터 맞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어미로부터 초유를 통해서 모체 이행 항체라는 항체를 받게 되는데, 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점이 강아지의 경우에는 6주령 정도, 고양이의 경우에는 8주령 정도 된다 하여서 보통 이 기간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초유를 좀 잘 못 먹은 아이들은 어떻게 잘 못 먹은 아이들은 참 안타까운데요. 조금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나요? 분유를 먹일 수도 있을까요? 초유 성분이 포함된 초유 성분이 포함된 분유를 먹인다 하더라도 어미로부터 이제 모유를 먹었을 때 애들처럼 충분한 양의 모체 항체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앞당겨서 좀 진행을 하는 편이기는 했었어요. 저도 경험해보면 예를 들어 제왕절개한 애들, 네. 뭐 재진 왔다 이렇게 보면은 가정에서 큰 애들은 아무래도 초유를 충분히 먹었을 거기 때문에 확실히 건강한, 진짜 발육 상태도 너무 좋고 맞아요. 건강하고 애들이 뭐 크게 없어요. 근데 뭐 소위 말하는 뭐 농장 아니면 저희가 밖에서 보는 아이들 네. 보게 되면 초유를 충분히 섭취를 못하다 보니까 초기 발육이 너무 떨어지고 또 뭔가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어렸을 때 어미의 초유를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어떤 걸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봐줘. 예방접종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예방접종의 종류는 강아지랑 고양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강아지의 경우에는 종합 백신, 코로나 장염, 캔넬코프, 신종플루, 그리고 광견병 총 5가지 종류를 주로 맞추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 백신 안에는 홍역, 아데노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 범백바이러스, 칼리시바이러스, 허피스 바이러스, 그리고 클라미디아 균이 포함된 종합 백신과 광견병 백신, 그리고 복막염 백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막염 백신의 경우에는 아직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백신의 종류와 횟수 등은 각각 동물병원과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샵에서 주사 이제 맞았다, 1차 맞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샵 기준, 뭐 병원 기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맞추는 것 자체도 저희는 권장드리진 않지만 명확히 차수를 알고 계셔야 이어서 맞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미접종된 상태이거나 접종 중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전염병들의 증상들이 사실은 전염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증상들이 주로 뭐 구토한다든지. 요즘은 최근에 또 잘 못 보긴 했는데 홍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누렇고 찐득찐득한 그런 콧물이 난다거나 아니면 되게 많은 양의 눈곱 같은 게 낀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좀 주로 오는 경우들이 있었고, 파보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어쨌든 설사 증상, 탈수, 식욕부진 이런 기타 증상 등으로 사실은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제가 말씀드린 2가지 경우가 좀 강아지에서는 좀 많기는 했었고 네. 고양이에서는 마찬가지로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범백혈구
감소증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제 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은 밥을 잘 안 먹거나 네. 다량의 이제 구토를 한다거나 그러한 증상 등으로 내원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뭐 다견이나 다묘 가정에서는 한 아이가 걸린다 하면은 같은 형제들까지도 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한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꼭 다른 아이들이 건강하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추가적인 검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 뭐 일상적으로 시작되지만 이후에는 병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 시기에 맞춰서 예방 접종을 하시길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접종 이후 2시간 이내에 가벼운 열감에서부터 심각한 호흡 곤란까지 큰 과민 반응을